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 공급 정책은 뭔가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죠. 그래요. 예전에 확인했으니까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팔게 함으로써 시장에 서울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썼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대충 했죠. 대충 계산해보면 6,500제 정도 판매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좀 합리성이 좀 괴로돼 있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좀 합리성을 강화해서 한번 제대로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1가구 1주택자는 한 72.99% 되죠.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는 20% 돼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어떨까요? 서울의 1가구 1주택자는 어지간해서는 안 팔겠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가구 2주택자는 어떤가요? 두 부류가 있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주택을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장기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돼서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는 그거는 뭐 정책과는 무관한 거죠.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일이죠. 자금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아파트 수 사실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왜 그래요? 최근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파는 이유가 뭔가요?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건데 전세값이 폭등하면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런 공급량도 이제 정책과는 무관하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죠. 장기적으로 1가구 주택자는 어떨까요? 팔까요?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팔아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보도자를 통해 박병석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 아파트는 가족에게 증여했고 박병석 의장은 가족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주소지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국회의장마저 고향집은 꼼수로 증여하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생긴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파트를 두 채 있는데 안 팔았죠. 안 팔았어요. 증여했다 하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일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두 채는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지고 있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월세 받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혹은 자녀가 독립을 하는데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가구 주택자가 된 거죠. 그런 집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안 나온다는 말이겠죠.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했지, 박병석 의장처럼. 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가구 3주택자가 가진 이제 아파트 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 전체 아파트 소유자 수는 120만 4천 명 가까이 돼요. 이거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통계청 거주지역별 세대 구성별 아파트 소유 가구 수 현황을 보면 돼요. 2019년 자료는 아직 없어서 2018년 자료로 계산하는 거예요. 2018년 전체 아파트 수는 167만 9,639개예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소유 비중을 구할 수 있죠.
몇 프로가 아파트 보유하고 있나요? 71.68%가 보유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되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되죠. 1가구가 1개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25평 아파트 소유자 수를 구해야 되겠죠. 아파트 소유 비중이 71%니까 25평 아파트 수는 43만 9천 채잖아요. 여기다가 71%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거의 뭐 정확하겠죠. 일반적인 경우니까 큰 오류는 없겠죠. 그러면 31만 4,913명이 가지고 있는 게 되죠. 그래요. 근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몇 프로인가요? 1가구 1주택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72.99%라 했죠. 그럼 31만 4천에 72.99%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22만 9,854채가 되죠. 거의 그래요. 차이가 안 나겠죠. 큰 차이는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건 어떤가요? 파는 물건이 아니죠. 그럼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몇 채인가요? 1가구 2주택자는 20.11%라 했죠. 그럼 31만 4,913명에 20.11% 곱하고 두 채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그럼 12만 6천 채죠. 그래요. 그러면 1가구 3주택 이상을 지닌 사람들이 가진 아파트 수를 구하려 하면 전체 수에다가 이 두 개를 빼면 되겠죠. 43만 9천 채, 22만 9천 채와 12만 6천 채를 빼면 돼요. 그럼 8만 2,820채가 나와요. 정확한 거죠. 그래요. 큰 오차는 없겠죠. 무리한 가정을 한 게 아니니까. 합리적인 가정인 거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몇 명일까요, 그러면? 전체 소유자가 31만 4천 명이잖아요. 거기에 1가구 1주택자 소유자 수, 1가구 2주택 소유, 그렇죠. 1가구 2주택 소유자 수를 빼면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가구가 나오죠. 21,730가구예요. 그럼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평균 아파트 수는 몇 개인가요? 82,820에 21,730을 나누면 되죠. 3.81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서울아파트 소유자들 자녀가 일반적으로 둘인 경우 어떨까요? 둘인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세 채를 남겨놓고 팔겠죠. 두 채는 자녀들한테 증여해버리던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82,820 곱하기 0.82를 곱하면 되죠. 0.0082를 곱하면 되죠. 670채예요. 그래요. 25평형이죠. 그리고 서로 아파트 소유자들 자녀가 일반적으로 하나인 경우는 판매 가능한 아파트 수는 몇 채인가요? 82,820채에다가 1.82를 곱하면 되죠. 1,573채예요. 많이 나와봤자 1,573채예요. 공급할 수 있어요. 자녀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둘인 경우도 있으니까 한 1,000채 정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보통 5년간 몇 채가 공급됐나요? 과거에 보면 20만 채 이상 공급이 됐죠. 1년에 4만 채 이상 공급해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죠. 신축 아파트 공급 안 하고 천채 공급한다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까요? 25평형을 가리키죠. 25평형이 왜 중요해요? 이번에 아파트가 왜 올라갔어요? 뭐가 주도했어요? 25평형 아파트가 주도를 했죠. 올라간 이유는 금리 하락이겠죠. 근데 25평형이 주도했어요. 25평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다 올라가죠. 30평, 20평보다 쌀 수 없는 거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30평대 올라간다고 해서 20평대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20평대가 올라가면 30평대 다 올라가요. 특히 이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20평대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 20평대만 보면 되는 거예요. 20평대 공급량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뭔가요? 천채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미친 거죠. 천채를 공급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을 그래요. 25평형 천채를 공급해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인 거예요. 웃기는 얘기인 거죠. 지금 4, 5만 채가 매년 공급돼도 안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천채를 공급해서 안정시키겠다는 공급 정책인 거예요.
이런 사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기도 한데 알았으면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뭐, 알았든 몰랐든 그릇된 행위죠. 그래요. 그래요. 최대한 성공하면 한 1000채 정도 판매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요. 이런 공급 정책을 쓰면 안 되겠죠. 저번에 개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서울은 어떻다 했나요? 발전이 원래 이제 강북 중심에 있었는데 서울 중심인데 강북 쪽에 있었죠. 근데 발전이 70년대에 들어서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북쪽으로 또 막히고 서쪽으로도 막혔죠. 남쪽과 동쪽으로만 계속 갔죠. 그래요. 막힌 이유는 뭔가요? 북쪽이라고 해서 발전 안 할 이유가 없고 서쪽이라고 해서 발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아는 이들은 다 알 거예요. 서울 중심에 뭐가 있나요? 남쪽에 동작이 있죠. 동작구가 있죠. 또 서초구가 있죠. 강남 3구라 하죠. 그래요. 서초구와 동작구는 서울 중심에 있죠. 그래요. 동작역 옆은 강남이고, 그렇죠. 지하철 노선 보세요. 동작역 오른쪽은 강남이죠. 서쪽이죠. 왼쪽은. 위로는 또 강북의 중심과 통한다 했죠. 동작, 송신대 있고 사당 다 마찬가지죠. 다 좋은 입지죠. 동작이 제일 좋죠. 동작역 근처가. 여기가 최고 입지를 했죠. 근데 최고 입지 옆에 뭐가 있나요? 최고 입지에 뭐가 있나요? 서울 현충원 있죠. 국립묘지 있죠. 발전이 가다가 묻혀버렸다 했죠. 무덤에 묻히고 낙후된 주택에 묻혔다 했죠.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최고 입지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증명 가능해요. 가능해요. 동작역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나요? 흑석역이 있죠. 흑석역. 흑석역에 아파트가 있죠. 한강을 낀 아파트가 있어요. 명수대 현대가 있고 명수대 한양이 있고 여기 또 여기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있죠. 명수대 한양은 어떤가요? 2009년 기준 188% 올랐죠. 2012년 기준 198% 올랐죠. 저번에 확인했죠.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이 올랐겠죠. 2020년 6월 자료를 봤으니까 4억 5천에서 13억으로 올라버렸죠. 송파구 파크리오는 2009년 기준으로 얼마 올랐을까요? 84제곱미터 볼게요. 같은 84제곱미터 2009년 기준으로 117% 올랐어요. 명수대 한양은 어떻나요? 188% 올랐어요. 2012년 기준으로 파크리오는 163% 올랐어요. 명수대 한양은 몇 프로 올랐나요? 198% 올랐어요. 그래요. 더 많이 올랐겠죠. 명수대 한양은. 송파구 파크리오는 2020년 어때요? 8월 기준이고 동작구 명수대 한양은 2020년 6월 기준이죠. 그래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송파구 파크리오는 좀 이상한 위치가 아닌가? 아니에요. 위치 거의 비슷해요. 송파구 파크리오 여기 있죠. 바로 옆에 지하철역 있죠. 잠실 나루역 있고 역세권이죠. 바로 옆에 한강 있죠. 입지가 비슷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송파구보다 동작구가 더 입지가 좋은가? 입지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뭘로 확인할 수 있나요? 상승률로 확인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래요?
송파구는 중심에 있는 구가 아니죠. 강동구도 어때요? 외곽에 있는 거죠. 서울 외곽. 송파구는 외곽은 아니라지만 완전히 중심은 아니죠. 동작구는 어떤가요? 서울 중심에 있죠. 그래요. 당연히 입지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강북도 마찬가지죠. 성동구나 이런 데, 용산구 이런 데는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강동구나 송파구보다 입지가 더 좋죠, 사실은. 외곽이잖아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명수대 한양만 그런 게 아니냐, 혹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딴 걸 살펴보면 되겠죠. 뭐가 있나요? 명수대 현대도 있고 아크로 리버하임도 있죠. 그거 보면 돼요. 아크로 리버하임은 2018년도에 지어졌죠. 그래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2019년 자료와 2020년 자료만 비교해봤어요. 그래요. 아크로 리버하임은 59제곱미터가 16억 8천만원 하죠. 15억 9천만원 하죠. 송파구 파크리오는 16억 8천만원이에요. 2020년 8월에. 동작구 아크로 리버하임은 84제곱미터 30평대 19억원 해요. 송파구 파크리오와 19억 4천만원 해요. 가격이 어떤가요? 비슷해졌죠. 비슷하죠. 물론 새 아파트, 은 아파트 차이는 있으니까 좀 같은 연식이라 치면 동작 아크로 리버하임이 좀 더 싸겠죠. 상승률을 한번 봤어요. 2019년 5월에 아크로 리버하임 10억 6천만원 했어요. 송파구 파크리오 15억 9천5백만원 했어요. 2020년 8월에 동작 아크로 리버하임 15억 9천만원 해요. 송파구 파크리오 16억 8천만원 해요. 25평대가. 상승률이 아크로 리버하임이 훨씬 크죠. 가격이 비슷해졌죠. 그래요. 상승률은 뭐가 결정한다 했죠? 입지가 결정을 하죠. 입지가 더 낫다는 거죠. 딴 것도 한번 볼까요? 명수도 현대도 있다 했죠. 그래요. 근데 명수도 현대는 큰 평수밖에 없어서 큰 평수를 비교해봤어요. 124제곱미터죠. 30평대 후반이죠. 거의 40평 가까이 되죠. 송파구에도 40평대 가까이 되는 게 있죠. 명수도 현대는 2009년 9월 기준으로 2009년도 기준으로 110% 올랐어요. 송파구 파크리오는 2009년 기준으로 68.9% 올랐어요. 명수도 현대는 2012년 기준으로 157% 올랐어요. 송파구 파크리오는 2012년 기준으로 140% 올랐어요. 어떤가요? 맞죠? 객관적으로 딱 수치로 확인이 되죠. 이 서울 중심이 여기 외곽보다 더 입지가 더 좋아요. 강남 상구라에서 무조건 딴 데보다 입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요. 다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역차별이 생긴 게 왜 생겼겠어요. 강남이라면 좋고 딴 데는 안 좋게 보이잖아요.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개발을 안 해서 생긴 거예요.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개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 강북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인위적으로 막힌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쪽과 북쪽도 발전해야지 경기도도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과 북쪽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장애물이죠? 낙후된 주택. 서쪽으로는 또 국립묘지가 있겠죠. 북쪽도 뭘까요?
강과 낙후된 주택이겠죠. 낙후된 주택은 공통적이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